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의 간호사 여성이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조폭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게 되고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양아치 조폭들을 그녀가 응징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분주했다. 정오를 막 넘긴 시간 테헤란로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를 비집고 응급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졌다. 세린병원 응급실의 베테랑 간호사 윤서아는 오늘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침착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환자들을 돌봤지만 그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분했지만 가끔씩 스치는 날카로움은 평범한 간호사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날 오후 윤서아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이지혜 간호사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섰다. 지혜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윤서아는 그녀를 부축하며 택시를 잡았다. 괜찮아, 지혜야. 금방 병원 도착할 거야. 윤서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하고 있었다. 택시는 강남대로를 따라 빠르게 달렸다. 그러나 신논현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자 도로는 갑자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명백한 도로 점거이자 불법적인 시위였다. 이런 또 저 깡패들인가 봐요. 택시 기사가 혀를 찼다. 요즘 저런 놈들이 돈 뜯으려고 일부러 길 막고 난리예요. 윤서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를 가로막은 조폭들을 스쳐 그 너머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향했다. 지혜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지혜를 보며 윤서아의 마음은 급해졌다. 기사님,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택시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엔 여기가 제일 빨라요. 다른 데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조폭 무리 중 한 명이 택시 앞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험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이, 아줌마. 급한 일 있으신가? 우리 형님들 일 보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좀 돌아가시지. 윤서아는 차분하게 창문을 내렸다. 죄송하지만 응급 환자입니다. 길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윤서아의 말을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응급 환자? 여기가 병원이야? 병원 가려면 다른 길로 가야지. 아줌마 말귀 못 알아들어? 아니면 돈이라도 좀 던져줄까? 그의 말에 주변의 다른 조폭들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지혜는 고통에 신음하며 윤서아의 팔을 붙잡았다. 서아, 나 너무 아파. 윤서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다. 지금 당장 길을 비켜주세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조폭들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아줌마가 진짜 말로 할 때 곱게 가라니까. 그때 조폭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강태수가 앞으로 나섰다. 험상궂은 인상에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그는 윤서아의 얼굴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디서 감히 우리 구역에서 큰 소리야? 이쁜 얼굴 망가지기 싫으면 조용히 꺼져. 강태수는 윤서아의 팔을 잡고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윤서아는 그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강태수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이 여자가...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윤서아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그 순간 윤서아의 간호사복 옷깃이 찢어지면서 그녀의 왼쪽 어깨 부근에 새겨진 검은 문신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날과 방패 문양,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707이라는 숫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조폭들은 일순간 정지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문신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린 듯 했다. 707 특임단.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에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아는 찢어진 옷깃을 신경 쓰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길을 비켜주세요. 아니면 당신들이 후회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과거 특임단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전사의 기계가 번뜩이고 있었다. 조폭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 여자는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강태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은 윤서아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야야, 뭐해? 길 안 비켜주고. 강태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조폭들은 우물쭈물하며 도로를 가로막았던 차량들을 옆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가 지혜를 부축했다. 기사님, 이제 가시죠. 택시는 조폭들이 비켜준 길을 따라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렸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조폭들의 뒷모습을 보며 윤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지혜를 무사히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곧바로 의료진의 손에 맡겨졌다. 윤서아는 지혜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찢어진 간호사복을 내려다보았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707 특임단.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훈련받았던 곳. 그리고 그녀가 평범한 간호사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 숨겨왔던 정체성이었다. 그날 밤 윤서아는 병원 숙직실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낮에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의 과거는 이렇게 불시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일로 인해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문신을 더듬었다.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707. 그 이름이 그녀의 삶에 어떤 새로운 파도를 불러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간호사대 조폭 사건은 삽시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윤서아의 활약은 삽시간에 전설이 되었다. 707 문신 간호사, 강남 특전사 간호사 등의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고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오직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영웅 칭호보다 이지혜 간호사의 회복이 더 중요했다. 이지혜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병실에서 뉴스를 통해 윤서아의 활약상을 접한 지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서아를 바라봤다. 서아, 정말 내가 707 특임대 출신이었다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윤서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군 복무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사였지만 동시에 그 삶이 가져다주는 고독과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전역 후 간호사가 된 것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병원 로비와 응급실 앞은 윤서아를 보려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병원 측에서도 윤서아에게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윤서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 서게 된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의 활약은 비단 언론의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윤서아가 제압했던 조폭들, 특히 우두머리 강태수는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윤서아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신을 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윤서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강태수 일당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며칠 후 윤서아는 병원장의 호출을 받았다. 원장실에는 병원장 외에도 중년의 신사가 앉아 있었다. 병원장은 그를 시민단체 연합 대표인 정우진이라고 소개했다. 정우진 대표는 윤서아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윤서아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 대표는 윤서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 특히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맞서기 위한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윤서아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윤 간호사님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물론 간호사로서의 따뜻한 마음까지 저희는 윤 간호사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상징이자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의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동시에 불의를 외면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특히 최근 여성들이 겪는 범죄 소식들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망설이는 윤서아에게 정우진 대표는 간곡하게 부탁했다. 저희는 윤 간호사님께 무작정 전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하고 위급 상황 시 초기 대응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윤서아는 정우진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보다 그 능력을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물론 처음에는 간호사 업무와 병행하여 최소한의 활동만 할 생각이었다. 윤서아의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열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간호사 복귀를 요청한 병원 측에 정식으로 휴직을 신청했다. 병원장도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렇게 윤서아는 평범한 간호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특임단 출신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피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싸움은 강남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과연 그녀는 이 사회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앞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윤서아의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 참여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녀의 합류 소식과 함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정우진 대표가 이끄는 시민단체 연합은 서울 시내 몇몇 여성센터와 협력하여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윤서아는 프로젝트의 총괄 강사이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첫 번째 훈련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폐교였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넓은 운동장은 실전 훈련에 적합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훈련생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주부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뉴스에서 윤서아의 활약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훈련생들을 마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는 특임단 시절의 훈련 방식 그대로, 그러나 훈련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훈련은 기초 체력 단련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작되는 조깅, 간단한 맨몸 운동, 그리고 정신력 훈련은 훈련생들을 지치게 했지만 윤서아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훈련생들과 함께 뛰고 구르고 땀 흘리며 모범을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하고 정확했으며 훈련생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윤서아는 훈련생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위협을 판단하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호신술 훈련 시간에는 그녀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윤서아는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기술들을 선보였다.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고 빈틈을 파고들어 제압하는 동작들은 마치 한 편의 무용 같았다. 그녀는 훈련생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위급 상황 시 신체적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그리고 주변의 도구를 활용하는 법 등 실질적인 팁들을 전수했다. 훈련생 중에는 김민지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은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불안해 보였지만 윤서아의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윤서아에게 따로 찾아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연습을 요청했다. 윤서아는 민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우려 노력했다. 민지 씨, 당신은 강합니다. 겪었던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을 지킬 힘을 키워야 합니다. 윤서아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민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민지는 윤서아의 그림자를 밟듯 그녀를 따랐고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훈련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훈련생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훈련생이 아닌 진정한 여성 안심지킴이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윤서아는 훈련생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과거 특임단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과 정신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윤서아는 잊지 않았다. 사회의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녀가 마주했던 조폭 강태수와 같은 존재들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훈련생들을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서아의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첫 번째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훈련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다. 윤서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겸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을 지킬 의지만 있다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악의 기운 또한 커지고 있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수는 윤서아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에 몸을 떨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살아온 그에게 평범한 여자에게 당했다는 굴욕감은 지옥 같은 수감 생활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특히 그 여자가 자신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의 증오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강태수는 수감 중에도 자신의 조직원들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윤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심지어 그녀의 가족 관계까지 파악하도록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윤서아에게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강태수의 신복인 이동식은 교도소 밖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강태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여성 안심 지킴이 훈련을 진행하는 폐교의 위치와 훈련생들의 명단까지 손에 넣었다. 이동식은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형님, 윤서아 그년 요즘 잘 나갑니다. 폐교에서 여자들 데리고 훈련까지 시킨다더군요. 감히 우리 형님을 건드리고 잘 살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강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잘 들어, 동식아. 그 계집애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년이 아끼는 것들을 망가뜨려야 가장 고통스러울 거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묻어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아끼는 것, 즉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여성 안심 지킴이 훈련생들을 노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며칠 후 윤서아는 두 번째 여성 안심 지킴이 심화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김민지는 이제 훈련 보조 강사로서 윤서아를 돕고 있었다. 민지는 윤서아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아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훈련생들이 폐교에 모여들었고 윤서아는 민지와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정체불명의 차량 여러 대가 폐교 진입로에 나타났다. 검은색 승용차들은 위협적으로 질주하며 먼지를 일으켰다. 윤서아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특임단 시절의 위기 감지 능력이 발동한 것이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움직임과 풍기는 분위기는 조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같은 둔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했다. 이 여성 안심 지킴이 훈련을 파괴하고 윤서아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흩어져. 훈련생들을 보호해. 윤서아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민지에게 훈련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지시한 후 자신은 조폭들 앞을 막아섰다. 무슨 짓이지? 당장 멈춰. 조폭들은 윤서아를 비웃었다. 어이, 특전사 누님.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오늘은 내년 때문에 우리 형님이 감옥에 간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이동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조폭들이 둔기를 들고 윤서아를 포위하듯 에워쌌다. 윤서아는 자신을 둘러싼 압도적인 수의 적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강남 대로변에서의 상황과는 달랐다. 훈련생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아직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생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이중의 임무를 안게 되었다. 강태수의 복수극은 윤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조폭들의 기습은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폐교 운동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윤서아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던 조폭의 야구방망이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이었다. 과거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다. 훈련생들은 건물 안으로. 윤서아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녀의 외침에 김민지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훈련생들을 이끌고 폐교 건물 안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조폭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윤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믿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윤서아는 마치 춤을 추듯 공격들을 흘려내고 되받아쳤다. 그녀의 주먹과 발길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상대의 관절을 노리고 급소를 가격하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다. 특임단 시절의 대테러 훈련에서 익힌 맨손 격투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조폭들은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몇은 팔이 꺾이고 어떤 이는 무릎이 꺾이며 비명을 질렀다. 이동식은 윤서아의 예상치 못한 강력함에 당황했다. 인연이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어? 다들 뭐해? 숫자가 얼만데 전연 하나 못 잡아. 이동식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는 부하들에게 칼을 뽑으라고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은 윤서아의 눈에도 섬뜩하게 다가왔다. 윤서아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맨몸으로 둔기와 칼을 든 수십 명의 조폭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훈련생들이 완전히 대피할 시간을.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운동장 한쪽에 쌓여있는 건축자재 더미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조폭들의 공격을 유도하며 자재 더미 쪽으로 움직였다. 조폭들은 그녀를 포위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 순간 윤서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이제 그녀도 무기를 손에 든 전사가 되었다. 쇠파이프를 든 윤서아의 움직임은 더욱 거침없어졌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조폭들의 둔기를 쳐내고 팔다리를 가격하며 접근을 막았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조폭들의 둔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윤서아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사의 광기였다. 이동식은 분노에 차서 직접 윤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윤서아의 목을 노렸다. 윤서아는 상대를 비틀고 쇠파이프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칼은 이동식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미친년이. 윤서아는 쓰러진 이동식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경고했다. 후회할 거라고. 그녀는 쇠파이프를 들어 그의 얼굴을 겨냥하는 신용을 했다. 이동식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윤서아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대신 그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이동식을 인간 방패 삼아 남은 조폭들을 향해 나아갔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
훈련생들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조폭들은 주춤거렸다. 그들은 리더인 이동식이 윤서아의 소나귀에 잡혀 있다는 사실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진 대표가 윤서아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사이렌 소리는 조폭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잡힌 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젠장! 튀어! 조폭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폐교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이동식을 놓아주며 차가운 시선으로 도망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훈련생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도망치는 조폭들을 쫓는 것은 그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경찰차가 폐교에 도착했을 때 운동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부서진 둔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건물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던 훈련생들은 윤서아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민지는 윤서아에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서아 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 몇 개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괜찮아. 다들 무사한가? 훈련생들은 모두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윤서아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남겨진 조폭들을 체포하고 도주한 조폭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동식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날 밤 폐교는 경찰의 수색으로 분주했지만 윤서아의 활약은 훈련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직접 윤서아의 강인함을 목격했고 그녀가 가르치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깨달았다. 이 사건은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의 단순한 위기가 아닌 그들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윤서아는 폐교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전사의 면모를 드러내며 그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폐교 습격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조폭들이 여성 안심 지킴이 훈련장을 습격하고 윤서아, 간호사가 다시 한번 홀로 수십 명의 무장한 조폭들을 제압했다는 소식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윤서아는 명실상부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론의 뜨거운 관심 뒤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일부에서는 윤서아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과연 평범한 간호사가 그 많은 조폭을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이 정말인가? 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강태수와 연결된 일부 부패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서아를 폭력적인 인물, 과거가 불분명한 인물로 묘사하며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 애썼다. 이러한 움직임은 윤서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이지혜 간호사의 회복을 돕고 있었고 훈련생들의 안부를 챙기느라 바쁜 와중에도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정우진 대표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윤서아의 명예를 지키고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윤서아의 과거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물론 윤서아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다시 군대에서의 삶과 엮이는 것을 꺼렸다. 대표님, 저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과거가 알려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윤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진 대표는 그녀를 설득했다. 윤 간호사님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윤서아는 정우진 대표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인터뷰는 정우진 대표와 함께 준비되었고 그녀의 군 경력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취합되었다. 인터뷰 당일 윤서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707 특임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 혹독했던 훈련 과정,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꾸밈도 없었고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간호사로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범죄를 보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군 복무 중 겪었던 위험천만한 작전 경험과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707 문신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명예의 상징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대중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은 그녀의 과거를 숨겨진 영웅의 서사로 재조명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윤서아의 진실된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비난의 목소리는 곧 존경과 지지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특전사 출신 간호사는 이제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는 윤서아의 진실 고백을 계기로 더욱 큰 사회적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대중은 단순한 소문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서아의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뛰어난 싸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약자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와 진심에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윤서아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당당히 빛 속으로 걸어 나왔고 그 빛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시작했다. 윤서아의 과거가 공개되고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물결이 일어났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여성 안심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쇄도했다. 정우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 확대를 추진했다. 윤서아는 이제 단순한 강사를 넘어 전국 여성 안심 지킴이 연합의 총괄 본부장이 되었다. 그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졌다. 그녀는 각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 표준을 만들고 지도 강사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민지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민지는 윤서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직접 지역 강사로 나서기도 하며 윤서아의 짐을 덜어주었다. 여성 안심 지킴이의 활동은 단순히 호신술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여성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지혜 간호사 역시 병원에서 회복한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시작하며 윤서아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녀는 윤서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존재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성 안심 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은 정부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서아와 정우진 대표를 직접 만나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여성안전종합대책 수립의 발판이 되었다. 정부는 여성 안심지킴이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여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강태수와 이동식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그들의 잔당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여성 안심지킴이의 활동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이권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여성 안심지킴이를 비방하고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익명으로 윤서아와 훈련생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훈련 장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윤서아는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생들에게 실제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법을 더욱 철저히 교육했다. 위기 상황 시 침착하게 대처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녀는 여성 안심지킴이가 단순한 방어단체를 넘어 사회의 부당함에 맞서는 강력한 연대의 힘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한 지역 안심지킴이 지부에서 활동 중이던 김민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연쇄적인 여성 대상 스토킹 및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범인의 흔적은 묘연했다. 윤서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님을 느꼈다. 어쩌면 강태수의 잔당들이 벌이는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윤서아는 민지에게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해당 지역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영웅적인 활약을 넘어 거대한 사회의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대한 연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몇몇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대한 여정이 될 것이었다. 김민지로부터 걸려온 다급한 전화는 윤서아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했다. 연쇄적인 스토킹 및 주거 침입 사건. 그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배의 소행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지역으로 향했다. 윤서아가 도착했을 때 지역 안심지킴이 지부와 경찰은 사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브리핑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로 홀로 거주하는 이들이었다. 범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아파트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 마치 겁을 주려는 듯한 행위만을 반복했다. 방에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만 남기거나 소지품을 흐트러뜨리는 식이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CCTV 분석 결과 범인의 모습은 흐릿했고 단독 범행인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범인이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가 윤서아에게 보고했다. 저희도 범인의 패턴이 일반적인 침입 강도나 성범죄자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남기려는 듯한. 윤서아는 사건 파일들을 꼼꼼히 살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 직업, 생활 패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혹시 이 피해자들이 여성 안심지킴이 훈련생이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형사는 자료를 뒤적였다. 확인해보니 이들 중 3명은 최근 저희 지역에서 진행된 여성 안심지킴이 기초훈련에 참여했던 이들입니다. 윤서아의 직감이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여성 안심지킴이를 향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그녀는 즉시 김민지에게 지시했다. 민지 씨, 지금 당장 모든 훈련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최근 수상한 연락을 받거나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해 주세요. 특히 과거에 강태수나 그 패거리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윤서아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강태수 일당의 행동 패턴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은 단순히 보복을 넘어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것을 즐기는 이들이었다. 이번 사건 역시 여성 안심 지킴이 프로젝트를 와해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태수가 수감 중이라면 누가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 이동식 역시 잡혔는데. 윤서아는 사건 현장 주변의 지형과 건물 구조를 면밀히 살폈다. 특임단 시절의 훈련이 그녀의 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잠재적 침입 경로, 도주로, 그리고 숨을 수 있는 공간들. 그녀는 범인이 이용했을 법한 어두운 골목과 건물 뒤편을 직접 걸으며 흔적을 찾았다. 다음 날 새벽 윤서아는 민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다. 서아 언니. 최근 몇 주간 지역 내 유흥업소 몇 군데에서 강태수 조직의 새로운 세력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강태수 못지않게 잔인하고 교활하다고 합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얼굴을 본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림자. 윤서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태수와 이동식이 구속된 후 그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더 교활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이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보다 심리적인 공포를 조장하여 여성 안심지킴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이 분명했다. 윤서아는 곧바로 정우진 대표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님, 배후에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강태수처럼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 여성들을 향한 심리적인 공격을 통해 우리 활동을 방해하려 합니다. 더 교활하고 은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우진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윤 본부장님.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여성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이니까요. 윤서아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여성 안심지킴이를 위협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707 문신이 다시 한번 뜨겁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악의 배후를 추적해야 하는 탐정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치밀한 정보전과 심리전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악랄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림자라는 미지의 존재가 들이온 위협은 윤서아와 여성 안심지킴이 활동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그녀는 김민지와 함께 그림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 안심지킴이 훈련생이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방식이 직접적인 폭력보다 심리적 압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었다. 윤서아는 이것이 조직의 복수일 뿐만 아니라 여성 안심지킴이의 근간을 흔들고 공포를 심으려는 의도적인 전략임을 간파했다. 윤서아와 민지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들을 재분석하며 범인의 미묘한 행동 패턴을 찾아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식별하기 어려운 형체에 주목했다. 민지는 밤낮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하 정보를 뒤졌고 윤서아는 직접 피해자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범인이 이용했을 법한 숨겨진 통로와 지름길을 파악했다. 수사 도중 윤서아는 과거 강태수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강태수 조직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최근 꽤 큰 금액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기록이었다. 수령이는 블랙 로즈 컨설팅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였다. 윤서아의 직감은 이 회사가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김민지는 블랙 로즈 컨설팅의 정보를 파고들었다. 몇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블랙 로즈 컨설팅의 실제 소유주는 다름 아닌 강태수의 숨겨진 여동생 강수연이었다. 그녀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겉으로는 평범한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오빠인 강태수의 불법 사업을 합법적인 형태로 위장하고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강태수가 구속된 후 오빠의 복수를 위해 직접 조직의 실권을 잡고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 언니,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강태수 동생 강수연이에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윤서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똑똑하고 교활한 두뇌로 은밀하게 움직이며 심리전을 펼치는 방식이 강수연의 지능적인 성격과 맞아떨어졌다. 강수연은 오빠의 구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윤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 훈련생들을 노렸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여성 안심지킴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강수연은 자신의 조직이 다시 어둠 속에서 번성할 기반을 다지려 했다. 윤서아는 강수연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동시에 자신의 지능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서아는 강수연을 덫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민지와 정우진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의 공조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이 나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강수연을 직접 대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윤서아는 언론을 통해 여성 안심지킴이가 최근 발생한 연쇄 스토킹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면 곧 범인의 배후를 밝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흘렸다. 이 메시지는 강수연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며칠 뒤 윤서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한 폐공장의 주소와 함께 혼자 와라. 너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도발적인 내용이었다.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덫에 그림자가 걸려든 것이다. 폐공장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윤서아는 약속된 장소에 홀로 도착했다. 낡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를 맞이했다. 공장 안은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기다리고 있었군, 707 간호사.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희미한 빛 아래로 날카로운 인상의 여인 강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오빠인 강태수와는 다른 차갑고 지적인 광기를 품고 있었다. 강수연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윤서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강태수 동생 강수연이로군. 내가 그림자였나. 윤서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수연은 비웃듯이 웃었다. 내 오빠를 감히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내가 구축한 그 여성 안심지킴이라는 허울 좋은 조직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마. 그리고 내 명성도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 거야. 헛된 짓이다. 너의 복수심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윤서아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럼 한번 볼까? 강수연이 손짓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내들이 윤서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서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육체적 대결을 넘어 정의와 불의, 빛과 그림자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공장 내부는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수연의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내들이 윤서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듯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윤서아를 압박해 들어왔다. 강수연은 윤서아를 상대하기 위해 전문적인 용병들을 고용한 것이 분명했다. 윤서아는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마치 어둠에 적응한 맹수처럼 그녀는 사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리 반응했다. 첫 번째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꿈치를 역으로 제압했고 이어 달려드는 두 번째 사내의 발차기를 막아내며 그의 다리 관절을 노렸다. 707 특임단에서 익힌 대인 제압술은 오차 없는 정확성으로 사내들을 하나둘 쓰러뜨렸다. 강수연은 윤서아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윤서아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윤서아는 단순히 싸움 기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 상대를 읽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뛰어난 전술가였다. 그녀는 사내들의 공격을 역이용하며 그들의 대형을 무너뜨렸고 점차적으로 그들을 고립시켜 나갔다. 그러나 상대는 수가 많았다. 윤서아는 아무리 날렵해도 피할 수 없는 공격들에 스치며 작은 상처들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다음 공격에 집중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수연을 제압하고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는 것이었다. 내 공격 방식은 내 오빠와 다를 바 없다. 결국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저급한 방식이지. 윤서아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강수연을 도발했다. 이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나? 아니, 오히려 내 오빠처럼 더 큰 죄만 짊어질 뿐이다. 강수연은 윤서아의 도발에 분노했다. 닥쳐.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젖골이 됐어. 내가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녀는 흥분하여 직접 윤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강수연은 권투를 배운 듯 날카로운 훅을 날렸다. 윤서아는 강수연의 주먹을 피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강수연은 지능적이었지만 실전 경험은 윤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윤서아는 강수연의 틈을 파고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순식간에 제압했다. 강수연은 윤서아의 악력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인연이. 그때 폐공장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윤서아는 강수연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철저히 준비했던 것이다. 정우진 대표와 김민지는 윤서아가 보낸 신호를 받고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어둠 속에 쓰러져 있던 사내들은 경찰의 진입에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경찰 특공대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강수연은 윤서아의 손에 제압당한 채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아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민지가 달려와 윤서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윤서아는 작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평온해 보였다. 괜찮아, 민지씨. 다들 무사한가? 경찰은 현장에서 강수연의 지휘 아래 움직이던 사내들을 모두 체포했고 폐공장 내부에서 강수연이 여성 안심지킴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강수연은 오빠 강태수와 함께 불법 조직 활동 및 업무 방해, 폭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악랄한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여론은 다시 한번 여성 안심지킴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성 안심지킴이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여성안전종합대책의 실행에 더욱 속도를 냈고 윤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의 경찰서에 여성안전전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윤서아는 단순한 영웅 간호사를 넘어 여성 안전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강태수와 강수연은 법의 심판을 받고 오랜 기간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게 되었다. 여성 안심지킴이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여 수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김민지는 윤서아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차세대 리더로 성장했고 이지혜 간호사 역시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교육에 힘쓰며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707 문신은 이제 그녀의 영광스러운 상징이자 약자들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서의 간호사 업무와 여성 안심지킴이 본부장으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강남의 평범한 간호사였지만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낸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윤서아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자신을 지킬 용기를 얻은 수많은 안심지킴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연대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여명을 가져왔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며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윤서아와 지킴이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